제가 그 다음으로 다룰 부분은 바로 사고 부분에 있어서 49번째 챕터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라는 챕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들고 좋아했던 부분입니다. 앨런 케이라는 분이 하신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뵙는 분인데 퍼스널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으로 보면 뭔가 1972년에 그 저술한 논문에서 예상했던 태블릿 PC, 아이패드 아까 살짝 보셨나요? 이렇게 꼭 지금의 오늘날의 아이패드 같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분은 1972년도에 예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1972년 40년 전에 이걸 예상하셨나요? 라고 묻고 또 저 역시도 고민이 과연 미래는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 오죽하면 IQ 시대에서 이제 지식이 중요한 시대에서 EQ 시대, 감성이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고 지금은 CQ라고 해서 체인지, 이제 변화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미래를 어떻게 보고 거기에 대비를 하는지가 중요한 세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모든 미래는 모든 예측은 빗나가게 마련이다 라고 해요. 저 역시도 최근은 아니죠. 몇 년 전에 처음 이제 우버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우버가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관련 법규조차도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버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만 33조였고 지금 예상 그 상장 규모가 132조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예측은 빗나가기 마련이에요. 당연히 택시가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가 인터넷으로 해서 굳이 우버를 할까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이분이 하는 말은, 메시지는 미래는 예측을 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그 개개인의 그런 의지가 모여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과 창조에 의해서, 의지에 의해서 결국에 이 미래는 바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뭔가 과연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걸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도 발빠른 인재가 되어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나가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뭔가 내가 창조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 모두 개개인이 만드는 게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저는 또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또 이 책이 너무 또 좋지 않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뤘고 조금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네, 제가 마지막으로 다룰 챕터는 바로 23번 챕터. 왜 안 보이네요? 기장이 조종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을까? 라는 챕터입니다. 예,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 챕터가 이제 저를 이 책을 가장 처음으로 업로드하게 만든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이 챕터에서 다루는 얘기는 조직에서의 의사 결정의 질을 높이려면 이제 구성원 간에 자유롭게 직책이나 직급, 경력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돼야 하고, 또 책 전반에 보면 이제 그 조직에서 가장 어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입이 그 기업의 좋은 방향으로의 혁신으로 이끄는 경우도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심지어 상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상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는 그런 챕터거든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원래는 이제 아르바이트나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국계 기업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신입이어서 그럴까요? 저 그게 너무 좋고,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참신하고, 뭐 일본 기업 문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국 기업 문화에도 굉장히 좋은 얘기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궁금한 부분은 바로 왜 기장이 조종할 때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궁금한 거는, 그냥 모르는 사람에 있어서 당연히 운전대 조종은 주로 기장님이 하지 않나? 그래서 기장 아닌가? 부조종사는 말 그대로 서포트고? 라고 생각을 하고, 뭐 대부분의 또 항공사고는 비행기가 이착륙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승무원분들이 그 창문 올리라고. 왜냐면 밖에를 잘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장님이 더 이착륙을 더 많이 하면, 그렇다면 그냥 이것을 기장과 부기장으로 놓지 않고 전체 사고의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님을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기장님의 사고율이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아무리 이 동북아시아 문화권에서 좀 선후배, 그러니까 상사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상사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공사고는 이거는 수백 명의 목숨이 달려있고, 또 이제 일단 내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위급 상황, 사고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위급 상황인 부분이라면 말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 건지. 저는 말할 것 같거든요. 그 정도면. 아무리 어렵다고 한들, 지금 이거 이렇게 운전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할 것 같단 말이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현직 종사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 제목의 비율이 어떻게 계산된 건지 제가 구글링도 한번 해봤어요. 구글링, 네이버 뭐 이렇게 다 검색을 해봤는데 못 찾겠더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못 찾은 거겠죠? 절대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그래서 뭐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이나 뭐 그쪽을 준비하시는 분들, 어쨌든 뭐 그쪽에 대해서 조금 저보다 더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란 계시다면 댓글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알려주셨으면 해요. 왜냐면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아직 구독자 수가 얼마 없고, 또 이 동영상이 시청을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딱 올리면 막 전문가분들께서 막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아직 구독자 수가 없군요. 그렇지만 언젠가 제가 유명해진다면, 언젠가 유명해지고, 언젠가 누군가가 역주행을 해주셔서 언젠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댓글을 달아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먼저 올리는 게 맞긴 하네요. 그러니까 먼 훗날일지라도 가장 먼저 알게 되겠죠? 네.
네,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님 분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고, 또 한편으로 네, 상사는 더욱 적극적으로 오히려 자신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찾아 나서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 작가님 말에 신입사원으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네, 이상으로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 대한 책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 인내심을 가지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먼저 하고 싶었고 다루고 싶었던 책이 정말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도 있고 더 소통하고 싶어서 이 책을 먼저 고르게 됐어요. 그런데 아까 그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가 구독자가 아직은 없네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누군가 관련 업계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신 분이 이 영상을 봐주시길 기원하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정말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된 책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 책으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긍정의 독서일기였습니다. 안녕!